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오늘은 10년 뒤 노량진은 강남보다 더 강남 같은 곳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량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고시학원이죠. 빽빽하게 들어선 고시학원의 간판이 보는 사람에게도 시험이라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주택들이 벌집처럼 밀집되어 있는 이미지는 서울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죠. 바로 노량진 뉴타운 사업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량진에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완공된 아파트가 전무합니다. 그 정도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었어요. 오히려 좌총용 우베코 같은 좌길 우석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신길 뉴타운, 우측으로 흑석 뉴타운은 이전의 모습이라는 때를 재개발이라는 이태리 타월로 빡빡 밀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꽃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노량진 뉴타운의 재개발 속도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의 재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었어요. 총 8구역의 재개발지 중에 무려 5곳이 시공사 선정을 끝내고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다른 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기 때문에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 인, 분, 관, 시. 사업시행계획, 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 시행. 이 중에서 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중요할까요? 재개발을 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모래성을 그 자리에 새로 지으려 해도 기존의 모래성을 허물어야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철거 승인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다는 소리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는 곧 철거 후에 착공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착공 전에 조합은 일반 분양을 시작합니다. 왜냐? 돈이 있어야 건물을 올리죠. 선분양, 그러니까 계약금을 먼저 청약자들로부터 받아놓고 그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분양가 상한제 시작되고 시공사들이 후분양에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걱정들을 하시는데 실제 후분양은 조합이나 시공사가 출혈이 커서 뛰어들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단계까지 노량진 재개발 5곳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곳은 2, 4, 6, 7, 8구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5곳은 시공사까지 정해놓은 상태예요. 2구역은 SK, 4구역은 현대건설, 6구역은 GS와 SK, 7구역은 SK, 8구역은 대림건설입니다. 일반 분양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중에 제일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이 바로 6구역입니다. 올 11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철거와 이주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 3, 5구역은 사업 시행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이런 정도의 속도를 낸다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현 상황에서 유리한 이유는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죠. 초과이익 환수제란 한마디로 재건축을 하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그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해 간다는 제도입니다. 근데 재건축에는 이런 제도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상하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종씨인 것 같은데 완전히 법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뉴타운 개념은 지금 정부에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불리워지죠. 한마디로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는 재개발을 한데 모아서 통일성 있는 재개발로 사업을 진행시키려 하는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국책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어서 공공성 때문인지 몰라도 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더욱 곽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로 수익에 지장이 생기면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구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움츠려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재건축 심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3년 사이에 98건에서 22건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의 기간이 2017년에는 92일 정도 걸렸는데 올해 2020년에는 154일로 심의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지고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관리처분 인가 소요 시간도 3배 정도 늘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전과는 달리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과정들이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심의 과정 때문에 늦어질 뿐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담 때문에 섣불리 뛰어들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생각해서 이런 심의 과정을 조금은 더 심플하게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노량진 뉴타운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규모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많은 청약자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물량이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에 들어설 가구 수가 총 9,000여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서울의 부족한 주택 공급에 물줄기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더군다나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절대로 노량진 하면 고시원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노후되고 밀집된 벌집 같은 따닥따닥 붙었던 다세대 주택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에 누가 되는 일이에요. 물론 이런 노량진의 옛 모습도 잘 살려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노량진 특유의 캐릭터도 잘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노량진이 왜 그 옛날에 노량진이기를 거부하느냐? 바로 10년 뒤엔 이곳이 강남 부럽지 않은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량진 그 자체의 입지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길 우석, 좌측에 싱글 뉴타운, 우측에 흑석 뉴타운이 좌우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흑석동은 그 옛날 달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뉴타운 아파트 중 한강 뷰를 끼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가 20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15억 수준입니다. 아니 달동네가 황금을 잘못 삼켰습니까? 갑자기 이 동네가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바뀌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강남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흑석동에서 2정거장, 3정거장만 가면 바로 강남에 도달합니다. 강남 아파트들의 시가 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반주로 불리는 반포주공 33억, 아리팍으로 불리는 아크로 리버파크 32억, 래퍼로 불리는 레미안 퍼스티지 37억입니다. 거의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도 지치지 않을 엄청난 시세를 보이면서 그 체력이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흑석동을 돌아보면 강남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강남 진입을 위한 예비 무대로 자금력이 되는 사람들이 흑석동으로 몰려들었고 결국에는 달동네가 별동네가 되어버리는 뉴타운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파트 시세가 사뿐히 어떤 주변 시세의 저항도 받지 않고 올라간 거죠. 아마 흑석동은 계속해서 강남권의 후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광을 받고 있는 흑석동과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되면 이곳이 그냥 주저앉고 있을 것 같습니까? 노량진 역시도 흑석동 저리가라 할 정도로 강남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강남이 절대반지를 끼고 있으니 그 절대반지에서 나오는 시세라는 괴력이 주변 동네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량진은 강남뿐만 아니라 여의도와도 가깝습니다. 여의도는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주 근접, 여의도 업무시설에 지원해줄 마땅한 주거시설, 그러니까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노후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노량진 뉴타운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다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바로 노량진 뉴타운 신축 아파트입니다. 옛날에는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갔는데 이제는 직주 근접을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남보다는 흑석동보다는 초기 진입 자금이 분명 낮을 것이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의 시세는 아마 이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 상도파크 자리가 5년차 된 아파트인데 시세가 14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노량진 뉴타운 신축 아파트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은 아마 한강 조망도 가능한 아파트라면 향후 18억 선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분양가를 평당 2,900만 원 선으로 예상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분양가를 예상해 본다면 향후 아파트 가치는 흑석동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뉴타운이긴 하지만 분양가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충분히 해답이 되어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무주택이나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남 부럽지 않은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자체의 입지도 입지지만 왜 강남과 비교를 하느냐? 바로 지하철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지하철 라인이 3개입니다. 트리플 역사권이라고 하죠.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통해서 강남과 서울 중심 업무지구에 20분 내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7호선 장승배기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승배기는 10층짜리 행정타운이 들어서서 동작구청, 경찰서, 우체국, 시설공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엄청난 호재죠.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로 공세권을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원의 공세권보다 공공 업무를 빨리 볼 수 있는 행정타운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공세권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관에서 증명서 하나 떼려고 하면 정말 하루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이런 데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하철 라인 서부선 경전철이 2024년 완공됩니다. 신촌에서 여의도를 지나서 관악구에 이르는 중간에 노량진역을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냥 끝장 아닙니까? 이건 뭐 지하철역이 모노림 장판이네요.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엉덩이를 비비고 수십 년을 산다 치면 정말 강남 같은, 강남 더 나아가 강남보다 강남 위에 강남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량진 뉴타운은 아마도 서울에 조성되는 뉴타운 중에 제일 노른자 입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노량진인가? 아무튼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쏟아질 노량진 신축 아파트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구역이 제일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2구역, 8구역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관리 처분 이후 철거와 이주 그리고 일반 분양이 예상이 됩니다. 그 뒤로는 1, 3, 5구역이 추격을 하고 있어요. 특히 1, 3구역은 완전 평지 위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1구역은 기존 1997세대에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2992세대로 가구수를 대폭 늘렸어요. 아마도 노량진 뉴타운에서 최대 규모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기존의 신길 뉴타운, 흑석 뉴타운, 수색 증산 뉴타운 등등 서울의 굵직한 뉴타운과 경쟁에도 이기면 이겼지 절대 밀리지 않는 입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첫째, 속도가 빠르다입니다. 이르면 6구역이 내년 초에 일반 분양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구역, 8구역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둘째, 규모가 크다입니다. 1구역은 동작에서 제일 큰 규모이죠. 거의 3,000 가구를 계획하고 있어요. 셋째, 트리플 역세권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서부선 경전철도 생깁니다. 서울의 중심은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라 중심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있으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향후 가치가 강남입니다. 10년 후 이곳은 강남보다 더 강남 같은 입지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분의 도전기가 성공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